자, 혈액의 흐름, 공기의 흐름, 치약의 흐름 등 생활 주변에서 유체의 흐름은 매우 친숙한 현상이다. 유체가 뭐라고요? 흐르는 물질, 기체나 액체처럼 흐르는 물질이 유체. 근데 산업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쓰인다. 점도는 이러한 유체 흐름을 이해할 때 필요한 물리량이다. 이제 점도를 소개할 것 같아요. 점도는 끈적거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점도의 개념, 끈적끈적 정도, 유체 흐름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자, 우리가 생수와 꿀을 비교해 보면요. 생수는 잘 흘러요. 콸콸콸. 근데 꿀은 어떻게 흘려? 꿀은 주르륵 흐르지 않고 주르륵 흐르죠. 왜? 더 끈적끈적 해가지고 흐름에 대한 저항이 큰 거야. 그 점도. 자, 그림과 같이 상판과 하판 사이에 상판, 하판.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가 있으며 그 유체는 X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수평 방향으로 흐르는 수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 유체가 지금 여기 가득 차 있는 거잖아. 이거를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설정상 여기 어쩔 수 없이 틈이 벌어졌지만 그냥 꽉 차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설정이야. 자, 이렇게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판은 고정되어 있으며 얘는 안 움직여요. 얘는 고정되어 있고 상판이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유체는 그림에서 같은 속도 분포를 보인다. 자, 즉 상판 지점의 층에 있는 유체는 이거예요. 여기. 상판과 딱 붙어 있는 그런 유체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지금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층은 같이 따라서 이동을 하겠죠? 그치? 얘는 V의 속도를 가진다. V의 속도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합판 지점은 지금 속도가 고정이니까 얘는 속도가 0이야. 그럼 얘랑 딱 붙어 있는 이 층은 속도가 0일 거예요. 그쵸? 안 움직일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 사이의 유체는 어떤 애들이야? 여기 있는 애들.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V니까 그 사이의 유체는 0과 V의 사이 값이겠네. 0보다 크고 V보다 작은 속도로 움직인다. 괜찮죠? 네, 유체는 흐름의 방향인 X축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흐름이 생기는데 이때 유체의 층의 면이 받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전다 능력이라고 하면 다영아, 전다 능력을 분수로 만들 수 있을까? 전다 능력을 분수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뭐를 뭘로 나눈 값?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전다 능력이니까 뭐가 분모,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그러면 힘과 전다 능력은 양의 관계. 이 단면적과 전다 능력은 음의 관계. 이런 거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각 면의 속도는 Y축의 값이 뭐예요? 상판에 가깝냐 하판에 가깝냐 그게 Y축의 값이잖아. 그쵸? 이게 어느 정도 높이인지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 즉 Y축에 따른 유체 속도의 기울기는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속도가 얘가 엄청 빠른 거야.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속도가 한 요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전히 0이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나머지는 그 사이에 해당하는 값이고. 그럼 속도가 가파르게 기울기가 커졌어요. 가파르게. 근데 만약에 얘가 엄청 찐득찐득한 애라서 잘 안 따라가. 점도가 커서.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한 요 정도만 속도가 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사이 값이 이렇게 되는 얘는 이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가파르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이 속도의 기울기,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 Y축에 따른 육체 속도의 기울기는 전다 능력이 클수록 크다. 이 기울기와 전다 능력은 무슨 관계? 양의 관계. 따라서 여기 진짜 중요한 문장.
여기 정리를 잘했어야 돼. 따라서 유체 속도의 기울기에 어떤 개수를 곱하면 전다 능력이 되며 이 개수가 점도예요. 그러면 전다 능력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네요. 그쵸?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나왔는데 자, 지문에서 이런 공식이 유도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 여기 선생님이 쓸 게 있으니까 여기 잠깐 비워놓고 한 요쯤에다가 필기해볼까요? 유체 속도의 기울기는 점도랑 곱해주면 뭐가 돼요? 전단 응력이 된다. 여기다가 이렇게 중요한 거 써놓고 그 다음 문장. 자, 점도가 클수록 전단 응력에 의한 변형에 정하는 정도가 커진다. 그러면 점도가 클수록 전단 응력에 의한 변형에 정하는 정도가 커진다. 자, 여러분 점도와 전단 응력과 변형에 정하는 정도는 무슨 관계야? 다 양의 관계인 거죠. 이게 클수록 이것에 의한 이 정도가 커진다니까. 이렇게 양의 관계, 이렇게 양의 관계, 이렇게 양의 관계, 이 세 가지는 모두 양의 관계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관을 채우고 흐르는 유체는 수많은 원통이 양파처럼 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위의 경우와 원리는 같다. 그 지금 이런 거예요. 위의 경우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경우였어. 여기에 하판이 있고 여기에 상판이 있고 얘는 속도가 0이고 얘는 속도가 V인 경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속도의 기울기가 얘가 이만큼일 때 얘가 0이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그 사이 값이 나오는 그런 형태였잖아. 근데 지금 원통은 양파처럼 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위의 경우와 원리는 같다. 즉 두께는 같은데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원통이 지름을 달리하며 관의 중심에서부터 층층이 유체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이미지화 훈련을 잘한 친구는 아,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관의 중심에서부터 지름을 다른 애가 층층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이런 형태, 층층이 막 이렇게 이 층층이 유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관에 맞닿아 있는 원통층은 이거잖아요. 관에 맞닿아 있는 원통층, 여기 가장 바깥에 있는 원통. 그거는 관은 지금 속도가 0이에요. 여기도 0이지. 여기는 다 0이지. 그러니까 유속이 0이고 이해돼요? 관의 중심, 여기 관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원통층의 유속은 커지게 되며 여기는 속도가 V잖아? 그러니까 관의 중심에 있는 원통층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다. 그럼 이것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가장 빠르고 여긴 0이고 그 사이 값이고 이해되죠?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체는 전다 능력과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정비례하냐의 여부에 따라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나뉜다. 자, 지금 여기서 유체를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다 능력과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정비례하냐는 나는 수학적 머리가 없어서 여기서 반드시 다시 이 공식으로 가요. 그럼 얘랑 얘가 정비례하냐? 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2배 커졌는데 얘가 2배 커지려면 얘는 어떤 상태여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얘가 10배 커졌는데 얘가 10배 커지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비례하냐라는 건 점도가 상수냐? 점도가 고정값이냐? 안 변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는 거야. 자, 많은 종류의 유체는 뉴턴 유체인데 속도의 기울기와 무관한 점도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어떻든지 간에 그냥 얘는 그냥 지 길을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상수라는 거죠. 고정값이라는 거지.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자, 우리가 유체 속도의 기울기 곱하기 점도하면 얘가 전단 응력인데 얘가 점도가 뭐일 때? 상수, 고정값. 상수일 때 얘가 고정값 상수일 때 우리가 그런 유체를 무슨 유체라고 해요? 뉴턴 유체라고 해요. 그런데 유체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비뉴턴 유체도 있고 얘는 아마 이 점도가 고정값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혈액, 타르, 플라스틱과 같은 유체들은 유체 속도의 기울기에 영향을 받아 점도가 변한다. 이런 애를 비뉴턴 유체라고 한다. 자, 그럼 비뉴턴 유체 정리해보면 유체 속도의 기울기와 점도를 곱하면 전단 능력이 되는 건 똑같은데 얘가 변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변하죠. 이거에 따라 얘가 변하는 거니까 얘가 가변값인 거야. 그런 애가 비뉴턴 유체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또한 비뉴턴 유체는 얘인데 전단 능력이 바뀜에 따라 점도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럼 이런 거야. 점도가 가변값인데 얘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도 있고 얘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도 있고 양쪽으로 다 영향을 받는 애가 점도인 거네. 자, 한편 구분 지어줬어요. 왜? 서술범주가 달라졌거든. 서술범주가 지금 뭐가 됐어? 방금 전까지 비뉴턴 유체 얘기하다가 모든 유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흐름의 특성이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 뉴턴 유체도, 비뉴턴 유체도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 변하네요. 그쵸? 그런데 지금 또 뭐라고 있어? 또 서술범주를 바꾸고 있다. 뉴턴 유체의 경우 이제 뭐 했어? 뉴턴 유체에 한정했죠. 우리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양인이 있고 천인이 있고 양인의 속성 1, 2, 3을 얘기해주면 천인은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개로 나눈 다음에 한쪽을 A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쪽은 A가 아닌 거잖아. 자, 지금 그런 경우에 모든 걸 얘기하다가 뉴턴 유체에 한정해서 뉴턴 유체의 경우 점도는 물질에 따라 속도의 기울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물질의 고유 성질은 물성으로 취급하지만 그럼 여러분 비뉴턴 유체의 점도는 물성으로 취급 안 한다. 이렇게 서술을 뒤집어 볼 수도 있어야겠죠? 그쵸?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온도와 압력에 따라 그 값이 변함으로 뉴턴 유체 점도 말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같이 말해줘야 돼.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니까 얘가 물성으로 취급하긴 하지만 온도와 압력을 말해줘야 돼.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비뉴턴 유체는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속도의 기울기에 따라 점도도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속도의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도 커지는 유체를 팽창성 유체.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팽창성 유체는 이런 겁니다. 속도의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가 덩달아 커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전단 능력 결과값은 어떻게 될까요? 겁나 커지겠지. 그런 애를 뭐라 하는 거야? 팽창성 유체. 그런데 속도의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가 작아지는 유체를 유사가소성 유체. 그럼 유사가소성 유체는 이런 겁니다. 얘가 커질 때 얘가 작아지니까 결과값은 뭐 그냥 이렇게 되겠지? 비슷하게. 그런 애를 유사가소성 유체. 요거 이해되시죠? 또한 비뉴턴 유체 중 전단 능력이 특정한 값 이상이 되어야 흐름이 일어나는 그 전까지는 안 흘러. 전단 능력이 어느 정도를 넘어야 흐르는 빙엄 유체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비뉴턴 유체를 3개 소개받은 거죠. 1번 뭐예요? 팽창성. 2번 유사가소성. 3번 빙엄. 빙엄 유체는 뉴턴 유체와 마찬가지로 점도가 상수이다. 점도가 안 변한다. 대표적인 빙엄 유체는 치약으로, 치약이나 핸드크림 같은 거는 그냥 놔두면 안 흐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꾹꾹 누르면 그때 흘러.
그런 애가 빙업유체. 자, 치약을 튜브에서 짜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물과 달리 일정 크기 이상의 힘을 주어야만 흐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빙업유체가 있다. 자, 여기는 좀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1번에 혹시 질문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선지가 있었나요? 가장 적절한 거 일단 정답은 3번인데요. 유체 흐름을 유도하는 힘과 전다 능력의 단위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힘과 전다 능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 전다 능력과 힘의 관계. 얘가 분자고 얘가 분모고 얘가 결과값이지. 그럼 전다 능력의 단위는 힘 퍼 면적이겠네요. 얘를 이걸로 나눈 값이니까. 그쵸? 얘는 힘 퍼 면적이고 얘는 그냥 힘이니까 단위가 다르겠네. 그럼 3번이 적절하다. 나머지 선지 중에 질문 있어요?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약간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도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기역은 뉴턴 유체이고요. 니은은 비뉴턴 유체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겁니다. 자, 점도는 뉴턴 유체든 비뉴턴 유체든 온도와 압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변하지 않는 틀렸어요. 이게 물성인 건 맞지만 변하지 않는이 틀려서 여기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팽창성 유체와 유사가수도 유체는 모두 특정한 값 이상의 전다 능력에서 흐르는 애를 우리는 빙업유체라고 하는데 얘도 빙업유체가 아닙니다. 자, 3번은 1번 선지와 비슷해요. 자, 기역과 달리 니은은 온도와 압력이 유체 흐름의 영향을 그냥 무조건 주는 거야. 그치? 이게 뉴턴 유체든 아니 비뉴턴 유체든 무조건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지? 점도가 고정값이냐 가변값이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말이 이 말인지 보면 돼요. 유체의 속도에 전다 능력은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뉴턴 유체도 비뉴턴 유체도 다 영향을 받아요. 자, 보면 이렇습니다. 자, 뉴턴 유체는 자, 유체 속도의 기울기, 속도의 기울기가 속도에 따른 거 아니야? 그럼 이거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달라지고 얘도 달라지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지. 이거에 따라 구분되는 건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기역과 니은 중에 빙업유체의 공통점은 이거 두 개. 뉴턴 유체와 빙업유체의 공통점은 유체가 흐를 때 속도의 기울기가 전다 능력에 특정한 수의 역수를 곱한 형태라는 것이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속도의 기울기와 전다 능력 하니까 그 공식을 끄집어냅시다. 자, 속도의 기울기는 점도랑 곱해줬을 때 뭐가 돼요? 전단 응력이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속도의 기울기가 전단 응력의 특정한 수의 역수를 곱한 형태. 그럼 이제 얘만 왼쪽 항에 둘 거야. 속도의 기울기만 왼쪽 항에 두면 점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전단 응력의 곱하기 점도분의 1인데 얘랑 얘랑의 공통점이 뭐냐면 얘도 점도가 상수고 얘도 점도가 상수니까 이 점도가 특정한 수의 역수를 곱한 형태다. 그럼 얘가 맞게 되는 거지. 이들은 이걸 우리가 유도하려면 이 공식을 반드시 가져와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지문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 그치? 이걸 꼭 챙깁시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지막 문제 3번 문제로 가보면 현타객. 현타객은 액체의 작은 고체 입자가 분산된 물질로 현타객을 구성하는 성분과 농도를 조절하면 속도의 기울기에 따라 점도가 변화가 없도록. 그럼 얘는 뭐야? 점도가 고정값이네? 상수네? 그럼 이거 무슨 유체? 점도가 고정값이면 뉴턴 유체로 만들 수도 있고 점도가 변화하게 비뉴턴 유체로 만들 수도 있다. 최근 A 연구소는 현타객을 이용하여 방탄복에 쏘이는 우수한 소재. 방탄복이 우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총알이 빡 왔을 때
이걸 막아줘야지. 그러면 단단해야겠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단단하면 이걸 어떻게 입죠? 그러니까 이게 방탄복은 어때야 되냐면 총알같이 빠른 충격이 가해졌을 때, 속도가 급격하게 변했을 때 그 속도에 따라 강도가 달라져야 되는 그런 애인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최근 A연구소는 이걸 개발했는데 방탄복에 총알 같은 빠르기의 충격이 가해지면, 빠르기니까 이건 속도랑 관련이 있죠? 그게 가해지면 현타객에 분산된 입자들 사이가 가까워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입자들이 가까워지면 단단해지겠죠? 촘촘해지니까. 그리고 입자들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데 충격이 빠르게 가해질수록 속도가 엄청 빨라질수록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더 촘촘해지는 거야.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진다. 근데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를 우리가 어디서 지문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지문에서 여기서 본 거야.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 여기 있지? 이거.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는 점도와 전다 능력과 무슨 관계? 양의 관계. 그럼 변형에 저항한 정도가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점도가 커지고 전다 능력도 커진다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다를 분석해 보면요. 현타객은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각각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방탄복을 이용하기 위해 A 연구소가 만든 현타객은 팽창성 유체겠군. 자, 여러분 여기서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와 전다 능력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팽창성 유체의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전다 능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지. 이게 팽창성 유체의 특징 아니에요? 전다 능력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변형에 저항한 정도가 커지는 거니까 팽창성 유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해돼요? 네, 그럼 얘도 맞아. 그 다음에 현타객의 미세한 입자는 충격 시 충격이 가해지면 현타객의 점도를 바뀌게 하는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와 점도는 무슨 관계예요? 양의 관계니까 이 점도를 바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군. 어때요? 점도를 어떻게 바뀌어? 크게.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 개 다 맞는 서술이었다. 이해가 되시나요?